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홍익대 정시 전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동영상에서는 홍익대 2025학년도 홍익대 전형별 주요 사항과 변경 사항 일부 그리고 수시 전형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올해 그 2025학년도 홍익대는 기본적으로 수능에 대한 어떤 그 변경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변경 사항 자체가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그렇게 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뭐 제가 이제 다른 동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전형이 이제 변화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전형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전년도 경쟁률과 입결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기에 오히려 더 좋다. 요렇게 좀 이해하시고 전형 자체의 특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5학년도 홍익대 정시 모집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홍익대 정시 전형은 일반 전형은 이제 우리 수능 우수자 전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서울 캠퍼스하고 세종 캠퍼스의 모집 시기가 동일한 부분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뭐 어쨌든 서울 캠퍼스, 세종 캠퍼스 다 합치면 가군부터 시작해서 나군, 다군에 다 모집을 합니다. 다만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나군에서 80명, 그리고 다군에서 768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집 규모는 다군이 가장 크죠. 그리고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군하고 그다음에 다군에서 모집을 하는데 세종 캠퍼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어디에서 이제 가장 크냐면 다군에서 모집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가군하고 나군 같은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본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다군에서는 예술 계열, 그러니까 뭐 미술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열들이 다 다군에서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미술 관련된 계열 같은 경우가 이제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나군에서 모집을 하다 보니, 네, 요렇게 좀 차별화를 두어서, 이제, 모집 시기를 좀 달리한 것 같다. 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미술 계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술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들이 다 다군에 몰려 있다. 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다군 선택지, 대학 선택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홍대가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그리고 선호도 높은, 그리고 경쟁률 높은 대학 중에 하나다. 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 다군 같은 경우 가장 많은 모집 단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여기는 미술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이기 때문에 수능 100%로 평가를 합니다. 자, 반면에 나군에서 모집을 하는 미술 계열 같은 경우는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1단계는 수능 성적 100%로 3배수를 모집을 하고 이 모집된 인원을 토대로 자 2단계로 들어가서 1단계 즉 수능 성적 60%와 그다음에 서류 평가 40%를 반영을 해서 결론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그 부분은 세종 캠퍼스도 비슷하다. 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또 미술 계열 같은 경우 서류가 들어가 있는데 자, 한번 그 밑에 내용을 훑어보면서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자, 우선 대학 수학능력 시험 필수 응시 영역. 자, 필수 응시 영역인데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설명드리면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여전히 2025학년도에도 수능 지정 과목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수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정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문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뭐 상관없이 선택 과목 아무거나 다 선택해도 돼. 그리고 한국사까지는 응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정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학 같은 경우에 미적이나 기하 중 택 1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과탐만 선택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은 여전히 지정 과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26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수험생들이 이제 치르게 될 2026학년도 수능에는
좀 바뀌게 될지 어떨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아직까지 2025학년도까지는 어쨌든 이렇게 지정 과목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 남아있다. 네,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미술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탐구 중 택2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이고,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 네, 요거 반드시 응시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필수 응시 영역이 지정이 되어 있다. 요것 좀 기억 좀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 수학력 시험 반영 방법.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정시정에서는 사실 정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자, 우선 이제 좀 살펴보면, 자, 인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국어랑 수학 반영 비중이 30, 30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죠? 자, 반면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35%, 그 다음에 과탐이 30%여서 결론적으로 요 두 개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수학하고 과탐의 비중이 가장 높다. 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 절대평가인 한국사 같은 경우는 1에서부터 3등급까지 자 만점 처리를 해준다는 거고 4등급부터는 이제 감점을 0.1점씩 감점을 한다는데 네,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미술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택2, 잘 본 과목들 택2가 될 거고, 그래서 각각 40%라고 했으니까, 뭐 20, 20씩 이제 반영이 된다는 얘기, 40, 40씩 반영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가 20%가 반영이 된다. 네, 요렇게 반영 기준이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국어하고 탐구 쪽이 될 확률이 가장 높겠죠. 물론 이제 뭐 수학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다음에 세종 캠퍼스도 이러한 점에서는 뭐 그 미술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데 미술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 같은 경우는 좀 반영 방식이 좀 다르니까 이 반영 방식 다른 부분들은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홍익대 정시전형에서 수능 반영 방법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한 두 과목의 표준 점수의 합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들의 상당수는 탐구 같은 경우에 보통 변환 표준 점수를 많이 썼었죠. 대학 자체로 환산을 했었던 변환 표준 점수라는 지표를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그런데 홍익대는 변환 표준이 아니라 그냥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자면 왜 대학들은 그러면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을 했을까? 지금까지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한 대학들의 특성들을 보면 우리 뭐 아시겠지만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과목이 워낙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 과목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과목과 B라는 과목이 있다고 했을 때 선택 인원에도 차이가 있고 시험 문제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100분이 기준점으로 했을 때 100분이 100점이다. 100분이 100. 100분위가 100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만점이겠죠? 만점이어도 표준 점수가 수능 표준 점수는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 과목 선택한 친구는 예를 들어서 한 70점이 나올 수도 있고 B 과목을 선택한 친구는 똑같은 만점인데 60 한 3점 정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군가는 이 과목을 선택해서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B 과목을 선택해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학생의 재능의 차이라기보다는 선택 과목의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거를 활용해서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를 다 떠나서 우리는 탐구 영역의 예를 들어서 100분위 점수는 모두 65점으로 통일할 거야. 그 다음에 뭐 100분위 96이라고 한다면 63점으로 통일할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게 되면 선택 과목의 유불리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홍익대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점수 차이가 뭐 최대 제가 볼 때 한 5점에서 6점 정도도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과목 선택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평가니까 등급별 환산 점수표가 있는데, 그 환산 점수표가 이런 식으로 지금 등급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 등급별 환산 점수 했을 때 갭 차이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1등급하고 2등급 사이에도 5점 정도의 차이가 나고, 2, 3등급 사이에서는 무려 7점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등급 간 갭 차이는 상당히 좀 큰 편이다. 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미술 계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별 전형을 시행을 하는데 2단계에서 서류 평가하니까 그 서류 평가 자료가 학생부 그 다음에 미술활동 보고서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하니 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특별 전형으로 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이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일단 미충원 인원이 발생을 해야 이제 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이제 인원 자체는 지금 좀 미정인데 뭐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일단 지원 자격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군에서만 모집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방법은 네, 수능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대학 수학력 시험 필수 응시 영역을 보면, 자, 자연계열만 역시 마찬가지로 지정 과목이, 자연계열 지정 과목 같은 경우는 수학만 지정 과목이 있고요.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 요건 좀 앞선 수능 우수자 전형 일반 전형하고 좀 다른 점이다. 네, 요 부분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같은 경우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 전형 같은 경우는 수학만 지정 과목이 있고 탐구에는 지정 과목이 없다. 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 반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봤었던 수능 우수자 전형과 네, 반영 비중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서울 캠퍼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인문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비중이 좀 높았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탐 비중이 좀 높다는 거는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반영 방법과 영어 반영 방법도 앞선 일반 우수자 전형과 동일하니까 네, 이 부분은 네, 그냥 동일한 기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자, 우리 수시 전형에서도 농어촌 학생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미술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계별 전형을 해가지고 좀 다르게 평가가 됐었는데 지원 자격은 일단 뭐 본인들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을 보면, 자, 다군하고 나군, 서울 같은 경우 다군하고 나군에서 모집을 하는데, 자, 다군 같은 경우에는, 자, 미술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였다 보니, 수능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하지만, 미술 계열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나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능 우수자 전형,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단계별 전형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 1단계에서는 수능 성적 100%로 3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수능 성적 60%와 그다음에 서류 평가 40%또 학생부랑 미술활동 보고서겠죠. 자, 요 두 가지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모집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 수학력 시험 필수 응시 영역을 보면 인문계열 쪽에서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 제한 없고요. 자, 자연계열 쪽에서 지원하는 수험생들도 지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회나 과학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됩니다. 요건 이제 위에 나와 있었던 우리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 전형하고도 동일한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좀 비슷한 기준으로 지금 좀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미술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택2 그리고 영어, 한국사를 반영을 한다.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 같은 경우, 국어, 수학, 탐구 중 택2에서는 뭐 앞서서 우리 이제 봤었던 것처럼 뭐 각 40%씩 이제 반영된다든지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반영 방법 여기 보니까 각각 40% 반영되는 거 동일하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농어촌 학생 전형도 일반 우수자 전형하고 비슷하게 반영 비중은 동일하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영어랑 한국사 반영 방법도 동일하다. 다만 이제 미술 계열만 서류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기부하고 미술활동 보고서를 이제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이제 졸업 예정자 전형이다라고 해서 요건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또는 이제 졸업 예정자 이제 고3 학생들을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전형 요소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미술 계열이랑 이제 인문 자연 계열은 좀 다르다. 근데 이제 평가 방식이 뭐 앞서서 봤었던 우리 그 일반 우수자 전형과 지금 평가 방식이 좀 동일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 수학력 시험 필수 응시 영역은 영역 같은 경우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 없습니다. 특히 직업 탐구 당연히 선택해도 되겠죠. 특성화고 전형이기 때문에 뭐 사탐을 선택하든 그다음에 사회를 그 과탐을 선택하든 직탐을 선택하든 상관없고, 그다음에 자연계열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수학만 지정 과목이 남아 있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직업 탐구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력 시험 반영 방법은 앞선 전형들과 동일하니까 앞선 전형들을 동일하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연예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뭐 실기 비중이 크니까 요거는 실기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 의사가 있는 친구들이 그 실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전형 방법은 다 비슷비슷한데 이 전형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전형 읽는 데만 해도 시간이 좀 제법 걸렸습니다. 자, 어쨌든 각자 이제 지원 자격 요건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이 조금 차등화되어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해당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어 정시 전형 지원 전략을 잘 수립하시기를 바라고, 자, 올해 이제 홍익대학교 지원을 고려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홍익대학교 합격을 간절히 희망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것으로 홍익대 입학 전형 2025학년도 홍익대 입학 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리뷰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선 이제 또 다른 대학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